전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전사를 여러분들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런 전쟁이 역사적으로 사례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의 이런 톱 뉴스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들 이 문제를 다루는데 이 소위 과연 공중전으로 전쟁 성패를 결정할 수가 있겠냐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소개할 만큼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뭐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지상전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 숫자가 작으니까 인명 손상을 피하는 그런 전쟁을 소위 자본 집약적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란은 좀 다르고 사람이 많으니까 좀 죽어나가도 관계없지 않습니까? 그런 전쟁 방식인데 대개 이제 사람들은 통념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모든 공중전은 지상전의 한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전쟁사를 보게 되면은 공중전만으로 완전 승리를 거두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스라엘도 좀 특별한 경우이긴 하지만 두고 봐야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죠. 통념의 힘이 굉장히 강하니까 통념이라는 것이 대단히 이제 중요한 사람들의 의식이라는 판단을 결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보시면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스라엘 전쟁을 전망하는 것은 공군력만으로 전쟁을 이길 수 없다는 전통적인 전쟁관에 대한 실험을 이번에 이스라엘이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혁신이라는 것은 대개 통념을 깨면서 나오지 않습니까? 엔테페에 여러분들 가가지고 적진에서 여러분들 유대인을 구해온다든지 어제 보셨다시피 2024년도에 시리아를 가가지고 여러분들 100m 지하 밑에 있는 그런 미사일 공장을 여러분들 공격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통념을 깨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는 미사일과 폭탄이 현대 전쟁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전쟁을 승리를 이끌 수 없다. 이런 견해가 대부분 통념 전쟁에 대한 통념인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군은 항상 통념을 깨는 거죠. 그리고 허를 찌르는 비즈니스 용어로 쓰게 되면 파괴적 혁신에 엄청나게 능한 그런 군인 거죠. 그럼 현실적으로 이런 통념에 미뤄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란은 핵을 가져야 되고 통념이 굉장히 위험하죠. 1995년에 출간된 미 공군 소책자인 공중력에 관한 10가지 제안이라는 책에 보면은 실제로 공중우위를 달성했다고 해서 한 나라가 아직 무릎을 꿇지 못했습니다. 한 나라도 공중우위는 승리에 필요하지만 불충분한 요소입니다. 공중전 승리만으로 가지고 전쟁을 이길 수 없다는 거죠. 전투는 이길 수 있지만 그러면 이제 영원히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통념이라는 것이 대개 그 분야의 전문가들은 통념을 많이 믿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바라볼 때 굉장히 주의해서 바라봐야 되는 거죠.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 여러분들 기사도 보면은 기자가 통념을 훨씬 더 신봉하는 듯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당신들 주장대로라면은 이스라엘은 그냥 뭐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거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 겁니다. 역사상 거의 모든 주요 공중전은 지상군과 관련된 전쟁의 일부였고 지산작전을 준비하자는 공중전은 결정적인 결과를 얻지 못했다. 이게 통념이죠. 전쟁에 대한 통념. 그런데 항상 우리가 통념을 여러분들 경계를 해야 되는 거죠. 특히 통념에 강한 사람들이 법을 한 사람들이죠. 법관들이 한 국가의 요직을 많이 장악하고 있으면 되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나 이런 게 많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 발언이나 그런 걸 보게 되면 아 저분은 사업가 출신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업가는 파괴적 혁신 통념을 깨는 데 익숙한 거죠.
한 사회에 율사 출신들 딱 여러분들 틀이 여러분 갇혀있는 사고를 가진 사람이 있으면 새로운 게 나오기가 힘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보시면은 이번 전쟁으로 전쟁의 미래가 결정될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전쟁사에서 길이 남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일을 지금 이스라엘이 치르고 있다는 겁니다. 지상전 없이도 이길 수 있느냐를 그런 가설을 테스트하고 있다는 겁니다. 역대 연구에서 이번 전쟁처럼 공군력과 미사일 발사 능력으로 타격을 주고받는 대규모 무력 충돌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아주 전쟁을 이렇게 이번 전쟁을 새로운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공중전만으로 한 국가가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는 대단히 특별한 그런 전쟁인 거죠. 엄격하게 말하면 이스라엘은 전쟁 전문가들 통념에 관계없이 국경에서 멀리 떨어진 광대한 영토의 적에 맞서서 공군력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을 치를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전통적인 전쟁처럼 인명 손상을 이런 무릅쓰면서 그 나라가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겁니다. 따라 전쟁에 대한 통념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스라엘은 공군력을 기초로 해서 승리해야 되는 절박감이 있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여러분들 특공대를 떨어뜨려 가지고 쓸 수 있지만 전면적인 지상전은 수행할 수 없는 나라인 거예요. 다 여러분 나라마다 형편이 다르니까 자기 나라에 맞는 특별한 전쟁 수행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이란이 전쟁을 치르는 목표는 분명합니다. 정권을 유지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고농축 우라늄을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유지해 가지고 궁극적으로 핵무기를 손에 넣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핵시설 여러분들 파괴하는 것 그게 1차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미사일 제조시설이나 군사기지를 파괴하는 것이 2차고 그다음에 정부의 정권 유지에 필요한 그런 많은 인프라를 파괴하는 것. 그러니까 오늘 이 글을 쓴 분 입장은 이란 전쟁의 목표는 명확하게 이런 정의가 된 것 같고 이스라엘 전쟁 목표는 좀 더 넓고 가변적이다 이렇게 하는데 뭐 그렇게도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자국을 향한 미사일 기지 같은 걸 파괴하는 것이고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냥 나탄저 포로도 테헤란 주변에 핵무기 관련된 시설들 아락 시설들 그걸 그냥 파괴하면 그게 목표인 거죠 이번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란 국민들이 똑똑해 가지고 정권을 뒤엎으면 좋은데 뭐 이란도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반체제 운동이 일어날 만한 그런 게 문화적으로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대단히 종교적인 색채가 강한 나라네요. 현재 전황은 이란 서부 상공을 이스라엘이 완전히 장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테헤란 정권이 갖고 있는 최선의 희망은 이스라엘의 비싸고 번거로운 공군력의 노력이 시간이 다 되고 힘이 빠질 때까지 암울하게 버티는 것이다. 그냥 버티는 것이다. 소모전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여러분들 에로2 에로3에 400만 불짜리 여러분들 그런 탄화를 미사일을 쏴가지고 본인들 스스로 제풀에 주저앉기를 기도할 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전쟁의 성패는 이미 많이 기울어졌는데 이제 소모전에서 어떻게 성공하느냐 이런 문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번 전쟁의 목표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제 이야기입니다. 공중전으로 이길 수 있는가라는 그런 가설을 테스트한 전쟁이라고 기자가 이야기하기에 이스라엘은 이미 성공 경험이 있는 겁니다. 1981년도 이라크의 핵시설 여러분들 단독으로 공격을 했고 2007년도에 시리아 공습을 통해서 원자로를 파괴해 가지고 당시의 독재자인 사담 후세인과 아사드 정권이 완전히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만들었거든요. 똑같은 겁니다. 이번도 다를 게 하나도 없고 그리고 이번에 전쟁을 수행하는 방식도
하마스를 부수던 방법 똑같은 겁니다. 하마스의 로켓 발표 단지를 부수는 거하고 이번은 미사일 여러분들 발사 시설을 부수는 거하고 또 마찬가지인 거죠. 이번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스라엘의 전쟁 목표는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자가 무슨 다변적이고 복잡하다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나탄저, 포르도, 이스판, 아락 핵시설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다. 딱 정확하게 정리를 하게 되면. 그치? 예. 이렇게 이름 정리하는 거죠. 예. 전쟁의 역사적 사례나 통념은 중요한데 하지만 이스라엘 주장은 아주 명쾌합니다. 공습을 지원한 특수부대 병사와 정보장비의 소규모 배치를 제외하고는 이거는 이제 적지에 들어가 가지고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는 예외적인 지상전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공군력으로 승부를 결정하겠다는 거죠. 이런 것은 인류 전쟁 역사상에서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념을 갖고 있는 군사 전문가나 기자들 입장에서는 항상 좀 회의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기사를 읽다 보니까 한국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분명한 게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지금까지 몇 번 그런 것을 강조했습니다. 한반도 유사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절대로 미국의 이 지상군을 파견 안 할 거다. 이제는 미국이 지상군을 파견한 전쟁의 시대는 다 저물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나고 다음 대통령이 등장하더라도 미국은 지상군을 절대 이런 파견 안 한다 이야기죠. 그거를 한국인들이 잘 이름 새겨 가지고 스스로 지상전을 완전히 여러분들 이길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준비를 못하면은 나라는 독립을 잃을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자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반도의 유사시에 한반도에 진주하는 그런 미군이나 여러분들 주일 미군이나 이런 곳을 향해 가지고 북한이 핵 위협을 가하지 않더라도 미국 내에서 이제 지상군 파견 안 한다는 겁니다. 어떤 전쟁도 지상군을 파견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무임승차에 익숙한 사람들은 미국이 도와줄 거다, 트럼프가 도와줄 거다, 모시가 도와줄 거다, 이제 그런 시대는 다 끝났다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들 기사를 오늘 이 월스트리트저널 기사를 딱 보다 보면 여러분 아주 명백하게 나온 겁니다. 여기 보면은 트럼프 행정부는 신호를 주었다. 아주 꺼리는 것을 뭐냐면 put on the ground any foreign war, 어떤 종류의 외국에서 발생하는 전쟁에 부츠가 여러분들 장화하지 않습니까? 지상군을 파견하는 것은 극도로 꺼린다는 겁니다. 극도로. 이 문장이 눈에 확 들어오는 겁니다. 지상군 파견 안 한다 이야기죠. 이제는 말을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이렇게 여러분들 명확하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세상 일이랑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정신 못 차리면 한 방에 골로 가는 겁니다. 이제 이런 거 파견 안 하는 겁니다. 이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뿐만 아니고 주어가 어떤 종류의 이런 미국의 정부가 등장하더라도 여러분들 장화시는 지상군을 외국 전쟁터에 보내지 않는다 이야기죠. 이게 여러분들 명확하게 정리를, 그러니까 항상 기사 같은 걸 읽더라도 외국 전쟁이지만 한국 문제를 중심으로 항상 보게 되는 거죠. 본능적으로. 세상은 여러분들 진공 상태가 없지 않습니까? 진공이 없거든요. 사랑은 낭만을 해도 되지만 세상은 굉장히 현실주의자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없으면 복속당하는 거죠. 싸울 의지나 결의가 없으면 그냥 복속당하는 겁니다.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빼앗아가면 입 다물어야 되고.